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선행 테마 첫날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 때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웠어요. 이제 외우거나 아니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건지 이런 활용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외우기만 하신 거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 중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교재 내용 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뽑아봤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문제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건데 그때 써먹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다 배울 겁니다.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사례 문제 우리가 전통적인 사례 문제는 대부분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물어봐요. 보상 책임을 물어보면 보험사별로 여기 갑보험사만 보이네. 보험사별로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이 없는 문제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갑보험사의 쟁점이 예를 들어서 뭐 유상운송이다. 그리고 을보험사의 쟁점이 예를 들어서 무단운전이다. 아니면 산재다. 이렇게 쟁점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요 쟁점에서 우리가 답안지에 뭘 써야 되는지 유상운송에 대해서 외운 거는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걸 다 쓸 거냐? 바보죠. 다 쓰면은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뭘 쓸 거냐? 마찬가지로 무단운전에 대해서 배운 거는 엄청 많고 산재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엄청 많고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외운 것도 엄청 많은데 과연 사례에서는 무엇을 쓸 거냐? 무엇을 외운 걸 다 쓸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언제 써먹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외웠다 치고 아니면 못 외웠어도 지금 외우면 되니까 이해했다 치고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써먹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볼 겁니다. 자, 처음에 운행자 책임부터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운행자 책임을 언제 써먹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언제 써먹냐? 언제 써먹냐면 쟁점이 될 때만 써먹는 겁니다. 쟁점이 될 때만. 자, 우리가 자배법 3조는 당연히 외웠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웠을 겁니다. 그러면 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시험지에 쓸 일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시험지에 쓸 일이 없어요. 엄청 중요하다고 몇 시간을 배웠는데 시험지에는 정작 한 줄도 안 쓸 때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한 줄도 안 쓸 때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체가 쟁점이 아닐 때는 쓸 필요가 없죠. 당연하죠. 우리가 중요하지만 쟁점이 아니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언제 쓰자? 자배법 3조가 자, 보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은 자기를 위한 운행이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가 만족이 돼야 되죠. 자동차를 운행해야죠. 그리고 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운행으로 사고 나야 돼요. 그리고 다친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조건, 보상 책임 요건을 만족했다면 면책 요건으로 승객인 경우에는 어떻고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다. 이런 이제 요건들이 있죠. 요건들이. 시험 문제에 이 요건이 쟁점일 때는 얘를 써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 요건이 예를 들면 밑으로 쭉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를 달달달 외우자 이런 얘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당연히 외웠다 치고 자, 무슨 얘기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 운행으로 승객 이런 것들이 쟁점일 때는
예를 써줍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게차다. 자, 지게차로 사고를 냈어요. 내가 지게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운행자 책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내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하다가 무단횡단한 사람을 쳤다.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자배법 3조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쟁점 없잖아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사람 다쳤는데 당연히 쟁점이 하나도 없죠. 쓸 일이 없죠. 그런데 내가 사업하느라고 지게차를 샀어요. 지게차를 사가지고 지게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렀다. 그래서 죽였다. 저한테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운행자 책임을 답안지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럼 저한테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저라면 답안지에 만약에 이렇게 쓰겠어요. 저라면은 이렇게 1번 뭐 운행자 책임 아니면 1번 판단 기준 아니면 1번 뭐 A의 법률상 배상 책임 쓰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자동차란 자배법 관리법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2번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A는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자동차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상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쟁점이 있을 때 판단 기준 내지는 어떤 그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사례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하여일 때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게 누가 있죠? 자배법상 운전자가 있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 내 택배 기사야. 예를 들면 월급쟁이 택배 기사예요. 사업자가 아니라 월급쟁이 택배 기사. 그럼 월급쟁이 택배 기사가 배송 기사라고 합시다. 배송 기사가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운행자 책임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택시 기사란다. 택배 기사한테는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사장한테 발생하지만 택배 기사는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운행자 책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배법 3조 내지는 판단 기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진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란 운행이니까 운행 지배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번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A는 택배 기사 즉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자배법상 운전자인 바 자기를 위하여 운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운행자가 아니다. 따라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쟁점이 있을 때 자배법 3조는 써먹는 거다. 쟁점이 없을 때에는 답안지에 쓸 일이 없다. 자, 운행도 마찬가지죠.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죠? 이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운행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행이 아닌 거를 배웠습니다. 교재에서 판례 어떤 게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여행 목적지 차박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정동진이면 죄송합니다. 저 옛날 사람이라 정동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어디서 차박의 성지가 요즘은 어딥니까? 집 앞마당이라 합시다. 자, 집 앞마당에 가서 정동진이라고 합시다. 옛날 사람이지만 자, 정동진에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자다가 불이 났다. 자, 운행자 책임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 안 해요? 운행이 아니니까. 그럼 또 이렇게 쓰는 거죠. 또 1번 운행자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을 어쩌저쩌 하다. 여기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쓰다. 그리고 2번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는 자동차를 본래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 바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쟁점이 있으면 먼저 판단 기준 써주고 답을 써줘야지만 답안지가 예뻐 보이는 거죠. 자, 그럴 때 쓰는 거고. 자, 운행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행으로가 아닌 게 뭐 있었습니까? 우리 그 교재에서 예를 들면 뭐 차 밖에서 돌을 던졌다. 그렇죠? 운행하고 있는데 자동차 밖에서 돌을 던져서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졌다. 하차하다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였거나 아니면 차 문이 닫혔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이래서 미끄러졌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정말 승객의 100% 실수로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다리가 꼬여갖고 넘어졌다. 스텝이. 그런 경우에는 운행은 맞지만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라 그랬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1번 판단 기준 내지는 1번 운행자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 운행하는 자는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운행으로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를 발생시키는 이걸 뚝 써주고 그 다음에 2번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고유의 갑자기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려니까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말을 막 만들어내려니까 말이 좀 꼬였네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승객도 마찬가지고 승객도 차 안에 딱 타고 있었다. 그럼 승객에 대한 쟁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누가 봐도 100% 승객이죠. 누가 봐도 승객이죠. 근데 자동차에서 하차하였던 사람만 쟁점이 있는 거죠. 그때만 예를 쓰는 거죠.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 안에 있어 사고 당했어요. 근데 승객이란 좀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승객인데. 근데 잠깐 밖에 있을 때 다친 사람이 승객이냐. 그러니까 쟁점일 때만 써주는 거예요. 단문이라면 약술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 다 쓰는 거지만 사례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쟁점 되는 것만 쓰는 겁니다. 쟁점 되는 것만. 그럴 때 써먹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승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걸 알았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승객이다. 이게 판례에서 말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 내용을 세 줄, 두 줄 반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정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외울 양이 많아서. 그러면은 요 정도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다음에 자, 우리가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올 수 있어요.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복습입니다.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는 당연히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격히 말하면 자배법상 용어로 엄격히 말하면 무단운행자, 절취운행자가 맞아요. 맞는데 판례도 그렇고 너무나 관습적으로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거지만 사실상 얘네들의 지위는 운전자라고 돼 있지만 운행자인 거죠. 얘네들의 지위는 운행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답안지에 운전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운전자 쓰셔도 돼요. 판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자배법상 운전자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통념상 현실 세계에서 부르는 운전자 그런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죠. 내가 훔쳤다. 나를 위해서 훔치겠죠. 당연히. 무단운전했다. 나를 위해서 무단운전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운행자이고 운행자 책임 부담하고 보유자는 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보유자는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승낙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도 역시 되지 못한다.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 사례에서 운행자 책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